문제는 우리가 그 모의고사로 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그 지문을 그냥 채권법은 내가 문제로 다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문제로 만들어서 이거 좀 짧게 할 수 있는데 판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 시험은 2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2줄. 줄수가. 한 문제 지문당. 그래서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것은 공부를 하려면 판례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될 게 길게 해놓은 것이지. 그리고 대한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건 하나하나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지문을 놓고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본다 그건 못 보지. 이렇게 하면 사법시험생들, 사법고시생들도 이거 못 봐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이 겹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의를 기출문제 지문으로 민청하고 물권하고 해봤더니 민청 물권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한번 보니까 다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양이 많으니까 좀 지칭이 돼. 근데 문제를 해놓으면 여기다 5개의 지문을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데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1번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약관 1번. 이것은 1번은 뭐냐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약관의 규정하는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면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하여 그 다음에 줄고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 줄고요. 개별적 합의 등은 맨 끝에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개별적 합의에다가 뭐라 쓰냐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렇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일부가 무효 줄 것이요. 일부가 무효. 약관의 일부가 무효. 그러면 일부 무효의 특칙 줄 것이고 일부 무효의 특징은 원래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그런데 일부 무효의 특징은 그 일부만 무효 이렇게. 그 일부만 무효 이렇게. 3번 행정관청에 인가받은 여객 운송약관. 여객 운송약관 밑에 또 써. 세 가지를 더 쓰는데 우편업. 그 다음에 통신업. 짧게 통신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수도 사업. 이 지금 4가지는 약관은 작성을 하되 교부는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것처럼 고객의 요청 줄고 그러면 맨 끝에 교부해. 그러니까 무조건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약관을 작성하고 설명하고 교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험 보면 어떻게 해요? 약관이 우리 집에 와 하나? 약관 우리 집에 와 하나? 어제 그걸 뭐냐? 그걸 교부라고 해요. 교부. 그러니까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작성하고 고객에게 교부해야 돼. 작성하고 교부하고 설명해야 돼. 그런데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객운송. 우리가 철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여객운송.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편업. 그 다음에 통신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수도사.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하되 교부는 안 해도 되는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거기까지 줄고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그러면 맨 끝에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는 안 돼.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거기까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은 주장 가능. 이게 아주 중요해.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짧게. 알았죠? 근데 이것은 다른 국가고시니까 다른 국가고시 같은 것은 시간을 너무 또 짧게 학생들이 시간이 끝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길게 나온 거지. 지금 여기 있는 지문이 짧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1번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약관이라고 하면 일정한 형식, 4번째 줄을 보면 3번째 끝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줄 보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거기다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면 돼요. 실제 손해.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2번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은 4번. 2번은 1번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줄곧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 암기가 다 줄거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줄을 다 고르면 문제 지문을 암기하는데 엄청나게 혼란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줄 고르는 거면 줄 그으세요. 자기 자유분방에 긋지 말고. 자유분방에 줄 고르면 나중에 암기하는데, 왜냐면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은 약간 기술인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무슨 말이 나오면 그 말에 대한 답은 뭐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맨 끝에 설명해. 중요한 내용. 그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냐? 중요하다고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중요한 내용에다가 써. 설명하기 곤란하면 설명 X. 설명하기 곤란하면 설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설명하기 곤란해.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약관에 관하여 줄곧 대리인에 대하여 맨 끝에 명시 설명하면 충분. 당연하지. 왜냐면 대리인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대리인한테만 하면 되죠. 3번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의 위반. 거기 줄 것이면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의 위반. 바로 밑에 고객은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어디하고 차이냐면 4번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1번에 4번하고. 자, 4번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누가 먼저 위반했어? 보험자가. 그렇죠? 보험자가 줄거 봐. 첫 번째죠. 첫 번째 끝에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험계약자가 누구냐? 고객이. 세 번째 줄 고지 의무를 위반. 맨 끝에 해지할 수 없어. 누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보험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자, 5번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줄고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맨 끝에 명시 설명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 명시 설명 의무거든요. 명시 설명 의무. 그다음 3번 봐봐. 2번의 정답은 5번. 3번에 1번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과 동일한 경우 줄고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과 동일한 경우 맨 끝에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약관의 내용이 설령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그 다음에 줄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딱 끊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딱 거기.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했어요? 그것은 맨 끝에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 뭐냐? 3번 어느 약관 조항이 계약 당사자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줄과 확인적 규정에 불과. 확인적 규정 맨 끝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2번에 5번부터 2번에 5번, 3번에 1번, 2번, 3번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약관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지문이 2개 이상 꼭 나와. 알겠죠? 왜냐하면 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명 의무거든.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줄고 한정운전 특별약관 맨 끝에 이것은 아주 가운데 설명 의무의 대상이야. 설명 의무의 대상. 왜 그러냐? 내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보험료를 좀 낮게 싸게 설계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일반 그냥 뭐라고 하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래? 아무튼 그런 보험을 들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종합보험 들었는데 좀 싸게 설계해달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다 떼고 부부 한정 해가지고 뭐 30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한정, 부부 한정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니까 나는 지금까지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단 말이지. 모르니까. 그런데 친구가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은 가족 한정이고 그 다음에 30세 이상이고 부부 한정이기 때문에 남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냐? 처음부터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 차를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안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설명 의무의 대상 이렇게. 5번은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줄고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 양도금지의 특약. 이러면 이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금이라는 것은 재산이죠.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을 양도를 못하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재산권의 양도를 금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나한테 예금하기 전에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알겠죠? 그 우리 보통 보면 뭐냐면 정기예금 같은 것은 이자율이 높은 대신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인출을 못하게끔 이런 약정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못하게 한다.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은행이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금지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 이것은 거기다가 설명 의무의 대상 이 말은 설명 의무의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은요. 1번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 줄 것이고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개별 약정이라는데 맨 끝에 봐봐. 그 합의 내용에 우선하여 조항 약관 조항이 합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 틀렸어요.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렇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약관이 다른 합의를 개별 약정이라고 하는데 약관이 개별 약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틀렸죠? 정답 1번이고 2번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줄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됐죠? 거기다 써 뭐라 쓰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렇게. 고객에게는 유리한데 작성자에게는 불이익하게 말이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작성자한테는 불이익하게 이 말이죠. 자 다시 읽으면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줄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 이렇게. 자 3번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 줄거봐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조항에 대한 약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 고객과 교섭하면 개별 약정이란 말이지 이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고객하고 따로 합의가 있다. 교섭이란 말은. 그것을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별 약정. 그러니까 약관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약관법이 적용되죠. 4번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줄고요. 내용 통제 원리 줄 것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 줄 것이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대상 거기까지.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면 절도범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한 경우 절도범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한 경우 절도범이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거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무면허 운전하면 보험 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런데 내가 무면허 운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차량을 파킹 시켜놨는데 절도범이 차를 훔쳐가가지고 근데 그놈이 하필이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까지 차주인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단 누가 책임져? 삼성화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절도범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주인 내가 무면허 좀 음주운전으로 인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보험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만 그 외에 지금
차를 파킹해놨는데 절도범이 뭐죠?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그놈이 무면허야. 그런 경우까지 뭐 내가 참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차를 살 필요가 없지. 무서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 무면허 운전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수정한다 그래요. 수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정해서 그래서 절도범이 무면허 운전했을 때는 그때는 차주는 보호가 되고 누가 일단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 절도범한테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5번에 1번 고객에 대해서 줄고 부당하게 그 다음 또 써 부당하게란 말하고 거기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조항은 그 손해배상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그 효력을 절대로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없다. 그래서 4번의 정답도 1번이고 5번도 1번이에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불공정 약관 하죠? 불공정 약관은 무효거든? 불공정 약관은. 근데 그 봐봐. 우리가 대부분이 다 불공정이에요. 대부분이 다 약관은 불공정인데 어떻게 이런 구별하냐? 부당하게란 말이 나와. 부당하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 상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불공정 약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다. 무슨 말이죠? 계약 해제를 사업자 줄 것이고, 사업자가 그 우리 보면 보험계약 해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약금 받죠. 해약보험금 받으면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인데 그것이 중요성 좋을 거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이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하죠. 그것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나 피용자의 줄고 경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이것은 유효인데 그다 써. 경과실 아니 앞에 경과실에다가 말을 쓰냐 맨 끝에 경과실에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나 피용자의 경과실 돼 있죠. 그 경과실에다가 뭐라고 쓰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옆줄 긋고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무효가 돼. 그런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어떤 경우 경과실. 경과실은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자, 4번.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하게 줄고. 단가 필요 없죠? 부당하게.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 5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그럼 뭐다? 맨 끝에 맨 끝에 보면 예상이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줄 것이고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그것을 뭐냐? 그것을 불공정 약관 이 말이죠. 불공정 약관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지 말라고 이걸 찍는 것을 여기다 찍어놓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걸. 끝에다가 찍어놔야지. 글씨를 안 보이게. 내가 봤을 때는요 찍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빨리 강의 끝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청약과 승낙을 보세요. 청약과 승낙. 자, 청약과 승낙은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것이 아니죠. 약간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청약과 승낙은 먼저 우리가 이제 청약이라는 것을 먼저 뭘 보냐면 111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격지자가 있잖아요. 격지자가는 뭐예요? 격지자는 청약은 뭐다? 청약은 도달주의. 도달이요?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죄예요?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요 대화자는 뭐예요? 대화자가는 어떻게 돼요? 청약은 무슨 지?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도 무슨 지? 도달주의.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 도달주의인데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만 발신주의. 알겠죠?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은요. 먼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고 이 말이 중요하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다음에 또 하나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누구? 불특정 다수인.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우리가 TV 홈쇼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청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승낙은 특정의 누구한테? 청약자에게 한다. 청약자.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승낙이라는 것은 뭐죠? 청약을 받고, 청약을 어떻게 해야 돼? 받고 해야죠. 청약을 받고. 두 번째는요, 청약의 내용과 어떻게 해야 돼? 청약의 내용과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죠. 동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승낙기간 내 편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네 번째요, 우리는요,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승낙할 의무는 없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게. 승낙한다고 말로 한다. 이겠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 알겠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체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받기 전에 하는 것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교차 청약은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 다음에 양청약이 뭐라 해야 돼? 양청약이 뭐라 해야 돼? 도달해야 되죠. 도달. 이렇게.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죠.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은 청약에 대한 거절. 갑의 청약에 대한 뭐다? 거절이죠. 거절인과 동시에 뭐로 온다? 동시에 새로운 뭐로 봐? 청약이죠.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러나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yes라면은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고요.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승낙 기간 안에 발송이나 도달이 하나도 안 되면 우린 것을 편지가 뭐가 된다? 연착된 승낙이다. 그러면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뭐라 한다? 이것을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오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다. 그래서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천재지변이라. 이번에요, 우리 보면 일본에 보면 뭐죠? 지진이 났죠? 그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우체국의 사정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라 한다?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연착에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계약은 불성립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편지는 연착된 것을 본다? 연착되지 않은 걸 본다? 연착되지 않은 걸 보니까 승낙의 통지를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은 뭐한다? 성립. 언제 성립한다? 언제?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언제나 승낙은요. 그다음 우리는 원칙적으로 승낙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 말을 해라. 언제까지. 너 언제까지 산다 말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너가 승낙한 것을 보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내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당신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반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말을 해야죠. 말을. 그런데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물건을 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그 물건을 개봉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 그럼 먹기 시작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그 물건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 의사실현에 의해서 언제 계약 성립해?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의 청약을 받고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고, 원래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승낙원화가는 뭘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본단 말이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1번 계약의 청약은 특정인이나 청약은요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인 줄 것이고 TV 홈쇼핑이죠. 행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요 정찰을 붙인 상품 진열 줄고요. 2번 정찰을 붙인 상품 진열 또는요 하숙방이 있다는 광고, 입찰 광고, 구인 광고, 상품 목록의 송부죠. 이러면 상품 목록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하죠? 이런 거 보면 그 집에 한 번씩 보면 여자들 왜 그거 모아놓은지 모르겠어. 그거 보면 쇼핑몰에서 오는 거 자료도 있죠. 그거 왜 이렇게 막 오는 거 집으로 그걸 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거? 그렇잖아. 그거 보지도 않으면서 쇼핑몰에서 오는 거 있죠. 뭐 LG 홈쇼핑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뭐 이만큼 두꺼워 가지고 그게 바로 뭐죠? 상품 목록의 송부죠. 이런 것들은 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한번 사볼래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내가 줄 한번 그라고 그랬죠. 정찰을 붙인 상품 진열 줄 그라고 그랬죠. 그것은 정찰제잖아요. 그것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이야. 청약. 그것은 청약이라고. 알겠죠? 나머지는 다 청약의 유인인데 그건 청약이라고. 여러분 우리 집에 월세방 있습니다. 이게 청약이 아니잖아요. 그건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죠. 유인.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요. 계약의 청약은 이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줄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에다 가로묶고 뭐라고 쓰냐? 법률 사실 이렇게. 법률 사실이란 말이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성립은 승낙 유무에 의해서 좌우되고 청약자가 승낙자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3번에 보면 계약의 청약은 바로 밑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만 나와. 무슨지 알겠죠?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4번 자판기죠. 자동 판매기. 그것은 작동하는 동안만 청약이 된다. 이게 행정고시 시험에 나온 말이거든요. 알죠? 작동하는 동안만 청약이다. 여러분 자판기를 보면요. 우리가 자판기는 300원이라고 딱 돼 있죠? 그걸 300원 집어넣으면 무조건 커피 쏟아지죠. 쏟아지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자, 5번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이 불과 줄고 합의해지의 청약.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 줄고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맨 끝에 철회할 수 있어요. 이런 원래 우리가 111조에 보면 뭐가 나왔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죠. 그런데 내가요 이 명예퇴직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은 단지 청약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약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해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스를 하기 전까지는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명퇴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7번 틀린 것은요. 1번 청약의 구속력은 승낙기간의 경과 후 청약자가 청약의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효력을 내린다. 자, 줄고요. 승낙기간의 경과 후 첫 번째 줄 승낙기간의 경과 후 맨 끝에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2번요.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죠. 그러면 정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비하지 않는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생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줄 것이고 그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자, 여러분요. 첫 번째 줄 거 봐요.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 세 번째 줄 끝에요. 세 번째 줄 가운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생한 청약. 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맨 끝에 써. 청약 시 반드시 기간을 정할 필요 없다. 청약 시 반드시 기간을 정할 필요 X.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언제까지 승낙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간을 정하면 그때까지 하면 되고,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까지 승낙이 된다. 상당한 기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청약해도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3번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할 것을 청약했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주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조건을 보충하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서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변경은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그리고 새롭게 의리무한 것이다. 청약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승낙을 거절했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에 이를 번복하여 승낙. 그래서 계약은 승인한다. 틀렸죠? 승낙을 거절. 그러면서 거기다 뭐로 쓰면 청약은 소멸. 청약이 아예 없어져. 승낙을 거절하면 너 이거 1억 원 살래? 싫은데? 그러면 청약은 없어져 버려. 그런데 다시 기간 내에 줄고 번복하여 승낙.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기간 안에요. 일단 갑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죠. 그럼 갑의 청약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기간 안에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승낙이 아니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5번 동일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이 당사자 사이에서 행해진 경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 줄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교차 청약, 두 번째 가운데 교차 청약, 알겠죠? 이런 봐봐요, 여기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 알겠죠? 이것은 뭐란다?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 뭐라고 쓰냐? 양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계약 성립. 양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계약 성립해요. 자, 8번. 정답은 4번이죠. 지금까지 문제는 뭐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자, 8번.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승낙은 누구한테? 특정인.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딱 거기까지. 알죠? 거기까지만. 2번 격지연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 승낙 그 의사표시가 그가 뭐냐? 그 동그라미 그가 뭐냐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 줄 것이고, 여러분 격지자라고 그랬죠? 격지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 발송할 때 발송 도달을 뭘 바꿔야 돼? 발송으로 바꿔야죠. 발송한 때 이렇게.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은요. 승낙의 통지는 승낙기간 내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 뭐까지 해야 돼? 그 기간 내 뭐까지 해야 돼? 맨 끝에 도달해야. 여기죠, 여기요. 여기 우리는 기간 내 발송되고 뭐가 돼야 돼? 발송되고 도달 이렇게. 자, 4번은요.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을 보겠다고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아서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낙할 의무 X.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보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반송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5번.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 딱 여기요.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 맨 끝에 계약이 성립. 그래서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 X.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소비에다 동그라미 하고 소비에다 동그라미 뭐라 써야 돼? 소비한 때 계약 성립. 소비한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알겠죠? 있는 때, 안 때가 아니죠? 소비한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성립.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소비한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사용한 때. 알겠죠? 그것을 안 때다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그걸 중요하죠? 정답은 2번. 자, 9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까지 걸어놓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걸 뭐라 한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의사실현. 그것을 승낙의 평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계약은요, 언제 인정된다? 그러한 사실만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 거기까지 줄 긋고 뭐라 쓰냐? 안 때, X, 이렇게, 안 때.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성립, 이렇게. 자, 2번.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줄고 회답할 의무가 없다. 회답이 뭐죠? 승낙이죠?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3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통지가 줄고 그 기간 후에 도달 이퀄 연착된 승낙. 바로 옆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줄 것이고, 청약을 효력을 잃는다. 옆줄 긋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 줄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거기까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그다 써 천재지변 또는 우체국 사정 이렇게. 천재지변 또는 우체국 사정 이렇게요. 천재지변이나 우체국의 사정에 의한 경우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 그런데 봐봐. 또 도착했다. 그런데도 뭐냐면 발송했으나 도달한 경우 채권자가 줄곧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만다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발송시. 승낙을 발송시. 알죠? 성립한다. 승낙을 발송시 성립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죠.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줄고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 알겠죠? 거기서 변경해서 승낙했어요? 이퀄 새로운 청약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새로운 청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약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를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줄고 이를 승낙한 경우 계약이 성립해. 알겠죠? 그럼 맨 처음에는요, 갑이 청약을 했죠? 근데 을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죠? 그러면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근데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뭘 했다?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걸 얘기하죠. 자, 10번요. 10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번. 1번.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2월 28일로 하여 줄고요. 승낙기간을 2월 28일? 6월 28일? 하여 자신의 소유의 상가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였다. 을은 갑의 청약대로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통지를 줄고 6월 22일 편지로 발송. 이게 가장 중요해. 박스. 발송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무튼 계약이 성립해도 6월 22일, 성립하지 않아도 6월 22일부터. 통상적인 경우에는 6월 23일이면 도착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 6월 29일에야 바로 밑에 도착.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보통은 이 말이죠. 바로 그냥 좀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도착하는데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언제 도착했다? 6월 29일에야 도착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천재지변 이런 말이죠. 천재지변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 줄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6월 22일 써. 거기다가 승낙의 통지 발송시. 원래 이것은 단일 문제, 하나 문제도 내가요. 이것을 그냥 지문 하나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계약은 6월 28일에 성립한다, 6월 22일에 성립한다, 6월 23일에 성립한다, 6월 29일에 성립한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였거든요. 알겠죠? 거기서 그냥 하나로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줄고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이렇게 청약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밑에
회답도 하지 않는 경우, 써 거다가 계약 불성립,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했어요? 옆줄 긋고 승낙 의무 X. 왜 그러냐? 우리는 승낙 의무가 없거든요. 승낙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3번, 승낙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뭐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 줄거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착 또는 불착의 경우는 연착 또는 불착의 경우 이렇게 도달하지 않을 때 여기다 말했어요. 연착 또는 불착의 경우 이렇게 됐죠?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 줄 것이고 승낙자로서 이퀄 표의자. 왜요? 지금 여기는 승낙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이익은 누가 진다? 표의자가 진다. 여기서 청약이면 누가 진다? 청약하면 청약자. 여기는 승낙이니까 누구? 승낙자가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요. 격지자 간의 청약에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하죠.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줄고요.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 동그라미하고 줄까지 줄 긋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 줄 긋고 발송 동그라미 계약이 성립. 아무 말도 안 되죠.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짧게 하면. 5번은요.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줄고 조건을 붙여 승낙. 그런데 재밌는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 줄고 봐. 을의 조건부 승낙 이꼴 새로운 청약이죠. 그 말을 뺐잖아요. 새로운 청약이라는 말을 빼고 조건부 승낙이라는 말이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줄고 승낙의 의사표시. 그럼 맨 끝에 뭐 한다? 계약이 성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건부 승낙이란 말은 원래 새로운 청약이란 말인데 그냥 새로운 청약이라는 말로 바꾸지 않고 그냥 조건부 승낙이라고 그대로 놨죠.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새로운 청약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